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한림법학원 공인노무사 민법 문제풀이 강의 8회차 복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회차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부터냐면 채권자 지체부터 최대 채취. 여러분들 오늘 진짜 어려운 내용 많이 했죠? 최대 채취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라고 여러 번 강조 드렸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채권자 지체부터 시작할게요.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여러분들 채권자 지체에서 만약에 이걸 틀린 지문으로 바꿀 만한 게 딱 두 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뭐예요? 마치 이행 지체와 같이 채무 불이행처럼 손해배상 계약 해제가 인정될 거냐. 이게 21년에 최신 판례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안 되더라. 뭐예요? 채권자는 권리자지 얘가 의무가 어딨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주는 걸 받지 않거나 수령 거절하거나 수령 불능이더라도 401조에서 403조까지 규정하는 그 페널티만 있을 뿐이지 손해배상 계약 해제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01번이 이제 채권자 지체 의의죠. 받을 수 없거나 수령 불능 받지 아니한 때 수령 거절이면 이행의 제공이 있는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조문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요거 이제 하나 바꿀 정도겠다. 경과실 있는 채무자는 모든 책임이 없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딸기를 배달하러 갔다가 얘가 집에 없어가지고 채권자가 집에 없어서 돌아오는 길에 아이고 이게 다 사라졌네? 그래도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경과실 채무자의 면책. 경과실 채무자 면책. 그래서 중과실이면 면책되지 않는다. 요거가 이제 한번 바꿀만 하다. 바꿔서 지문을 낼만 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나머지는 그냥 이제 주는 문제로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 지급할 의무 없고요. 그 다음에 보관 변제 비용 증거했으면 당연히 지체한 채권자가 부담해요. 채권자가. 다음에 요거 이제 제가 또 하나 조금 찝찝한 게 채권자 지체가 다른 거랑 엮여 나올 곳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행 거절이랑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쌍무계약에서 538조 1항 2문 쌍무계약에서 채권자 지체 중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우리 딸기를 배달해야 되는 채무자의 급부가 불능, 딸기가 박살이 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딸기 배달 의무는 소멸하지만 채권자는 여전히 돈 줘야 된다. 딸기 대금 줘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드렸죠?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제 채권자 대위. 최대 어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보필, 불대를 나누고 채권자 대위의 행사의 효력 그리고 제3채무자의 항변 정도만 검토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절대 어렵지 않아요.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절차법이 아니라 실체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민법이라는 실체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실체법상 걸린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보필불대. 여러분들의 행쟁을 떠올리자. 행쟁의 대원, 소피, 재전관 뭐예요? 대상적격, 원고적격, 소외이익, 피고 그 다음에 전치주의, 제소기간 마지막에 관할까지 그런 적법 요건, 부적법 각하되는 사유가 보필불대에서 보필불이더라. 맞죠? 여러분들 피보전 채권은 소송 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다. 맞습니다. 다음에 보전되는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다만 뭐예요? 채무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어야 되더라. 여러분들 제가 예시를 뭐로 들었죠?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 그러면은 그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임차권으로 우리 임대인을 대위해서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내놔 돌려줘 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피보전 권리 다 된다. 피보전 권리 다 된다. 뭐 하나 빼고 이혼. 여러분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권 이것 빼고 다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원칙적으로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무자력을 요구하지만 뭐예요? 소위 등 청구권은 요거 앞에 맞는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고 그리고 요하고 엔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피보전 다 될 수 있다는 거. 피보전 채권은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대변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거 특이한 애들 3종 세트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보전의 필요성, 보필불대 중에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가 원칙적으로는 무자력이어야 되는데 무자력일 필요가 없는 그 예외가 그 3개가 있더라. 그래서 보시면 요거 하나, 피보전 채권이 대변제 청구권인 경우에 우리 업무 관계 위임에 따른 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수임인이 대신 지급했을 때 야 위임이나 너 빨리 그 돈 줘. 왜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처리 문제이기 때문에 무자력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이런 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특정 채권. 세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증금 양수인이라고 했죠. 임대차 보증금 양수인이 임대인을 대위해서 종전 임차인을 상대로 야 건물 내놔 라고 청구하는 그 사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다음 채권자 대위권의 피보전 채권이 나왔네요. 피보전 채권이 특정이면 여러분들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무자력이 아닌 경우 세 가지 찍어드렸죠. 다음에 요거는 임차권 보전을 위해 가지고 임차 목적물 인도 청구권 대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채취와 채대도 피대위 다 됩니다. 피대위가 안 되는 건 뭐 있어요? 피대위가 안 되는 거 그 가족법상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주로 가족법. 행사상 일신 전속 요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볼까요? 피보전 채권에 원칙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해야 하지만 우리 뭐예요? 법원의 허가, 우리 법원님께서 해주면 다 된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또 뭐예요? 보존 행위, 소멸시효 중단과 같은 보존 행위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예시를 저는 이게 처음에 되게 와닿지 않았는데 조합을 탈퇴하면 지분 환급을 우리 집중하자. 조합을 탈퇴하면 지분이라는 돈 내놔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까 요게 목적이 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래. 왜요? 지분 환급이라는 재산권이더라 라고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행사상 일신 전속권은 안 돼요. 대표적인 게 우리 남는 거. 우리 제가 또 예시를 들었죠. 그 감독님과 그 배우님의 자녀 그렇게 예시를 드렸습니다. 요거는 안 돼요. 다음에 또 하나, 이혼. 여러분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최대에서 다 안 돼. 최대에서 피보전도 안 되고 피대위도 안 돼. 다 안 돼. 라고 외우자 그랬죠, 여러분들. 다음에 요 해지권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권이 행사상 일신 전속권이냐? 그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일신 전속권이 아니더라. 대위 행사 가능하더라. 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요것도. 여러분, 이게 유동적 무효일 때라고 해서 유동적 무효일 때 왜요? 확정적 무효일 때는 대위해서 허가 신청할 수 없다라는 판례를 반대 해석해보면 유동적 무효일 때는 그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 대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아무런 이견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소송 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제가 이게 낚으려고 노란색을 표시해놨는데 실제로 노란색은 어디 가야 된다고요? 핵심은 뭐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됐잖아요. 권리 불행사 측면으로 접근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권리 불행사 측면으로 접근하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이미 싸우고 있어. 뭐예요?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했네. 아 그러면은 이거 허용되지 않네. 넘어가겠습니다. 재심의소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재심의소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이 그게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그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뭐예요?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개개의 소송상 행위로 봐주는 거예요. 다음에 채무자가 원래는 대위권 행사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뭐예요? 알았다면 최대 행사 사실을 알았다면 그 후 피대위 권리에 관한 처분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나오죠.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 이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바로 키워드 탁탁탁 찍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넘어가셔야 됩니다. 주로 그래서 뒤에서 볼게요. 동의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 동의 받지 않도록 반대해도 돼요. 반대해도. 네가 뭔데 반대해. 반대해도 행사할 수 있다. 체크 잘 해주시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금전 채권이 탁 나왔다 그러면 주의하자. 금전 채권이 탁 나왔다 하면 직접 나에게 청구 가능하다. 요게 하나 가능. 직접 자기에게 청구 하나 가능하고요. 상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채권자 대위권. 여러분들 싸움판은 어디라 그랬죠? 싸움판은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고 여기가 싸움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게 시효 중단. 이거를 행사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요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이 시효 중단이 되더라. 다만 뭐예요? 요거는 적어도 압류 또는 적어도 최고로서의 효력은 있더라. 근데 요것보다는 여기에 집중하자 여러분들. 요거는 요런 게 있더라라고만 알고 계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통지 후 금지되는 처분행위, 채권 자체를 처분하거나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를 처분하는 것 다 금지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채권 자체를 포기하는 게 뭐예요? 요 채권 포기. 채권 포기. 채권 자체를 채권을 포기하거나 뭐예요? 시효이익 포기. 금지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채권 자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를 처분하는 거 합의 해제, 합의 해제, 합의 해제 이런 걸로는 대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만 뭐예요? 처분 행위가 아닌 관리 보존 행위, 변제 수령하는 거, 변제 받는 거, 그거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니까 가능하다 그랬고, 채무불이행 해제, 요거랑 채무불이행 해제랑 반드시 구별하자 그랬죠. 채불 해제. 이 채불 해제는 뭐예요? 정당한 법적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의리, 병을 상대로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분들 진짜 주의하자. 이게 잘 안 보이더라.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한 건 우리 잘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자 그랬죠. 그러면은 행사할 수 없더라. 넘어가겠습니다. 최대 이제 바로 네, 한 두 문제 남았을 겁니다. 볼까요? 의뢰채권자 갑이 의뢰병에 대한 금전채권. 여러분들 금전채권에 대해 가지고 대위 행사하는 경우에 볼까요? 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병은 의뢰대에서 소멸시효 완성 항변할 수 없다. 여러분들 피보전에 대한 제3채무자 항변 뭐만 된다 그랬죠? 세 개 무, 변, 이. 이게 채무자가 이미 소멸시효를 원용, 이미 채무자가 원용, 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무변이 요걸 그래서 잘 구별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의뢰 이행 청구에 대해 가지고 동의양 있어요? 그럼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뭐든지 피대에 대해서는 뭐든지 올 가능한데 통지 후 처분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대항 사유는 안 되더라. 아시겠죠?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피보전 채권은 직권조사 사항이고요. 이행기 도래하기 전인데 법원의 허가 또는 보존 행위는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금전 채권 대위 행사는 직접 자기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고 상계까지 할 수 있더라.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넘어갈게요. 다음에 금전 채권 이거 왜 이렇게 나올까라고 하면 방금 봤던 거 직접 자기에게 달라라고 할 수 있고 뭐예요? 상계까지도 할 수 있더라. 요게 무조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의리 반대하더라도 동의하지 않더라도 반대하는 경우라도 행사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병은 우리 채무자 의뢰대회에 가지는 뭐예요? 피대위에 대해 가지고는 올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더라. 다만 통지 후 그 금지되는 처분 행위에 따른 그 사유로는 대항할 수 없더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직접 자기에게 금전이니까 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그걸 대위 수령한 경우 상계함으로써 사실상 우선 면제 공식입니다. 탁탁탁 찍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음에 뭐가 중단돼요? 얘가 피대위가 싸움판이기 때문에 피대위가 중단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넘어갈까요? 이제는 채취네요. 채취.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채취라 그랬죠. 채취. 아니랬어. 아이고 내가 아니랬어. 아이고 내가 아니랬어. 아이고 내가 아니랬어. 앞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를 한 날, 법률행위를 했다. 그래서 법률행위를 했은 날로부터 5년이라고 아니랬어!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척기간 도과는 이게 직권조사 사항이지만 직권조사 사항이지만 그 사실이 불분명할 때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있으니까 제척기간이 도과해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건 우리 상대방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첫 번째로 채취에서 피보전은 예외 없어요. 무조건 금전입니다. 예외 없어요. 예외 없이 무조건 금전이에요. 그 다음에 원인행위, 사회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되는데 사회행위 이전에 발생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건 예외가 하나 있더라. 제가 하나 예시 드렸죠. 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기 도래 이런 거 필요 없다. 이행기 도래 같은 건 필요 없더라. 채대랑 구별하자. 보세요. 보전되는 채권은 특별한 경우 사회행위 이후에도 성립할 수 있다. 이후에도. 뭐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 법률관계에 기해 가지고 채권이 발생하기 위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실제로 현실화돼 가지고 채권이 성립한 경우 외우실 필요 없고요. 보증인의 사후구상권. 왜요?
보증인의 사후 구상권은 사후 구상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인 보증계약이 존재하고 있었고 곧 보증인이 변제를 해가지고 사후 구상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서 그게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보증인이 실제로 돈을 대신 갚아서 사후 구상권이 현실로 발생했으면 뭐예요? 그 사회행위 이후에 발생한 사후 구상권으로 사회행위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사회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그 대항요건을 사회행위 이후에 갖춰 이거 아무 상관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성립만 되면 되더라. 성립만 되면 되더라. 이행기도 필요 없더라. 이행기 도래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조건 성취 필요 없어요. 조건 성취도 필요 없고요. 무조건 대항요건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성립만 되면 됩니다. 성립만 되면 된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채무 초과 상태에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우선 여러분들 대물 변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일반 변제는 가능하더라. 근데 뭐예요? 대물 변제는 그냥 대물 변제가 아니라 대물 변제 약정 계약이라 그랬죠. 통모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회행위가 맞는데 예외적으로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됐어. 1억짜리가 막 10억으로 평가돼가지고 와우 채무자에게 떨어지는 돈이 되게 많아. 또는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되거나 통모가 없어. 그 다음에 뭐예요? 요 사람 우선 변제권. 우리 개미들 말고 우리 우량아들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666조에 딱 요게 단순 저당권이라고 읽으면 여러분들 안 된다는 거 아셨죠?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이거는 해도 불리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수급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더라. 더 빡세요. 유치권은 진짜 빡센 권리이기 때문에 유치권과 같은 빡센 권리가 인정되는 이상 이런 약한 권리는 이거 가지고는 사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회행위의 의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개 구별하자. 상속 포기는 제가 뭐라 그랬죠? 상속인이 되는 걸 포기되는 그러니까 인적 결단으로서 재산 행위가 아니더라. 제가 채무자의 재산 행위로 외우진 않으셔도 되겠지만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 사회 행위의 의의입니다, 여러분들. 채무자의 재산 행위로 뭐예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책임재산이 감소. 그래가지고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무자력에 이르거나 심화되거나 채무 초과 상태. 그래서 뒤에 채무 초과 상태 요거는 잊어주시고요. 여러분들 핵심은 뭐다? 채무자의 재산 행위, 법률 행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여야 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아니라 상속 포기는 재산 행위가 아니라 인적 결단으로서 상속인 자체를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아니다. 뭐랑 비교하자? 요거. 재산 분할. 이 재산 내가 가질게. 저 재산 네가 가져라는 재산 분할은 채무자의 재산 행위에 해당하더라. 다음에 여러분들 채권 양도가 사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뭡니까? 양도 통지가 얘는 별도로 채취 행사 대상 안 되죠. 얘가 아닌 이상 어떻게 얘가 사회 행위가 되겠습니까? 단순 요건데.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채무자의 사회 의사를 증명하면 누구? 수익자 추정된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 자주 보는 쟁점입니다. 다음에 사회 의사의 의미. 여러분들 요거. 이게 적극적인 인식이 진짜로 내가 쟤를 해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내가 이걸 팔아버리면 아마 쟤한테 갚을 돈이 없어질 것 같은데 공동담보가 줄어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팔아먹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이라는 경우에는 공동담보의 부족 뭐예요? 책임 재산이 감소될 것이라는 걸 알았다고 추정된다. 네. 그래서 요 워딩 주의하자 그랬습니다. 유일한 부동산을 팔아먹으면 뭐예요? 그게 사회 의사로 추정되고 사회 행위로 추정되고 사회 의사까지도 추정되더라 라고 주의하자 그랬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원물 반환만을 청구하고 하더라도 법원은
법원은 할 수 있어. 법원은 다 할 수 있다. 우리 민법에서 법원이 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 다 틀린 지문입니다. 다음 A. 사회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취소만을 먼저 구하고 원상회복 나중에 구할 수 있다. 얘만 안일했소 안에 제기되면 얘는 늦게 청구해도 되더라. 뭐랑 비교하자? 피고가 다른 경우. 수익자에게도 안일했소 해야 되고요. 뭐예요? 전득자에게도 안일했소 안에 제기해야 된다. 요거랑 구별하자고 말씀드렸죠. 다음에 사회행위 후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했다. 목적물을 사회행위로 넘겼어요. 그 후에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했으면 처음에 사회행위로 넘어간 우리 공동담보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3억짜리 예시를 들었죠. 3억짜리 깨끗한 아파트가 사회행위로 넘어갔는데 그 후에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했으면 그 저당권을 취득한 뭐 1억만큼이 까입니까? 아니요. 간 거 그대로 갖고 와야 된다 그랬죠. 왔다 갔다 그대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3억이지 공제할 게 아니더라, 여러분들. 공제할 게 아니더라. 체크하셨고요. 다음에 요거 가액 배상하는 거지만 뭐예요? 요거 물건 그대로 갖고 올 수 있더라. 요 저당권을 아는 채로 그대로 원물 반환도 가능하다라는 점 여러분들 제가 강조드렸죠? 다음에 545번 현물 반환을 구하면서 동산인데 현물 반환 구하는 경우 직접 자기에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뭐처럼? 금전처럼. 다음. 네, 이제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갑의 을에 대한 물품 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우리 누구예요? 요 수익자 채대랑 다르게 우리 채취에서는 시효 원용권이 있더라. 뭐예요? 만약에 사회행위로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로 우리 사회행위가 취소가 되면 그 수익자는 그 수익을 상실할 지위에 있고 만약에 피보전 채권이 시효 소멸해서 없어지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청구 기각될 거니까 뭐예요? 그럼 수익을 상실할 지위를 면하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시효 원용권, 즉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볼까요? 채권 양도가 취소된 경우네요,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갑이 이건 그림 그려드렸죠? 이렇게 해가지고 병 있고 을이 병에 대한 채권을 요렇게 양도한 사안이라 그랬죠? 요렇게 양도해가지고 사회행위가 채권 양도 요 사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추심되지 아니한 채권 양도가 사회행위로 취소된 경우에 원상회복은 뭐라고요? 만약에 추심됐어. 여러분 추심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돈 줘. 돈 줘. 그러니까 돈을 받았어. 정이 병으로부터 이 채권에 의한 돈을 받았어. 그럼 갑은 뭐예요? 야, 그 돈 줘라고 하면 되는데 뭐예요? 그게 아니라 아직 돈 주기 전이야. 채권 양도만 취소하면 돼요. 여러분들 채권 양도의 무효 취소 등 얘기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양수인이 통지하거나, 그래서 저는 수통 이렇게 외웠거든요. 수통, 그다음에 아니면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뭐예요? 그 통지를 철회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얘한테 너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해 라고 원상회복을 하는 겁니다. 채권양도 취소로 원상회복하는 거예요. 채권양도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면 돼요. 통지. 그러니까 채권이 양도됐다는 통지, 그게 취소됐다는 통지. 이렇게 대항 요건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 핵심은 뭐다? 상대적 효력성, 상대적 무효. 그러니까 채권이 복귀되어 가지고 을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이지 을이 그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니더라. 상대적 무효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라고 했죠? 수업 시간에 뭐 없어요, 여러분들? 피대위 권리가 없더라. 그러니까 청구 기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을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X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했네요. 알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갈까요? 재판상, 여러분. 이게 재판 외가 아니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계속 나오는. 다른 거 다 빼고 이 채취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다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채무자의 사회 의사는 우리 채권자님께서 증명해야 되지만 이게 증명되면 누구요? 병 스스로 선의임을 증명해야 되더라. 얘의 악의는 추정되더라.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이제 나왔네요. 피보전 채권은 무조건 예외 없이 금전 채권이어야 하더라. 행사할 수 없더라. 이거 나오자마자 바로 안 된다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피고 여러분들 거래 안전을 위한 상대적 무효, 거래 안전을 위한 상대적 무효 계속 강조드렸죠. 을 피고 안 되고요. 무조건 수익자만 피고로 해야 됩니다. 다음에 요거 또 나왔네요. 시효 원용 가능하다라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볼까요? 피고 적격. 피고는 수익자 병이다. 채무자 을이 아니다. 상대적 무효설. 거래 안전 상대적 무효. 거래 안전 상대적 무효. 요게 핵심이었습니다. 다음에 병이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 직접 할 수 있다. 요거는 채취랑 채대랑 똑같더라. 채대랑 똑같더라. 그 다음에 상계도 돼. 상계도 돼요. 상계도 된다. 상계도 되더라. 그 다음에 채취 행사의 효력은 뭐예요? 모든 채권자의 이익. 407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407조. 모든 채권자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회복된 재산은 을의 책임 재산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가지고 모든 채권자들이 들어와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을의 사이사. 요것도 주의하자 그랬다. 특정한 개를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인식이 아니라 단지 내가 이걸 팔아먹으면 내 책임 재산이 감소돼가지고 우리 개미님들이 아마 개미님들을 해야 하게 될 텐데 라는 소극적인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는 일반 채권자에 있으면 충분하지 특정 채권자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사회권자 취소 소송은 대리인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대리인으로 수행하면 뭐예요?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미친다 그랬죠. 근데 채권자 취소 소송은 뭐예요? 상대적 무효설이기 때문에 보세요. 채권자 고유의 권리고 그 채권자들에게 이익을 위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하튼 효력이 없더라. 상대적 무효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채권자 고유의 권리예요. 채권자 취소 소송은. 그래서 첫 번째 이해하는 방법.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는데 채권자 취소권의 상대적 무효와 이건 모순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 채권자 취소 소송은 우리 채권자 고유의 권리이다 라고 이해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하나가 더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3월 3일 9회차 복습 동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